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성염증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만성염증 거창하게 생각하면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염증 수치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 쉽게 생각하면 얼굴에 여드름, 그 다음에 아토피 이런 게 또 가장 쉽게 우리가 접하는 염증의 모양이죠. 어떤 분들은 해마다 종기가 나가지고요. 그 종기를 뭐 이렇게 해가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외과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생겼던 그 부위에 계속해서 아주 뿌리 깊게 염증이 생겨가지고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 소견으로는 그 염증을 완전히 파버릴 수가 없대요. 외과적으로 한계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분의 식습관을 고쳐야 되고 뭔가 원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다른 데서 찾아야 되는 건데요. 그냥 가장 손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주변에서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영양물질로 이런 염증을 잡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방송에 어떤 사람들, 그런 염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사례를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주변에 이런 거를 치료하는 간단한 물질들이 널려 있는데 그걸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시는구나. 또 제가 얼마 전에는 보니까 당뇨 합병증으로 눈 시력을 잃어버려서 크게 낙심한 분 이야기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었는데요. 그분도 제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저거 혈당 조절하고 최소한 비타민C만 많이 먹어도 저런 극단적인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도 될 텐데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가장 쉽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염증 치료의 첫 번째 물질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오메가3하고 비타민 B예요. 그리고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먹으면 세포의 산화를 막아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당뇨 합병증으로 이렇게 눈의 시력을 잃는다든지 콩팥이 완전히 망가진다든지 뭐 발에 괴사가 생겨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발을 절단하다니요. 세상에. 제가 그런 분 여러 사람 접했었거든요. 그런 거 여러분 놀랍게 예방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 주거든요. 저도 약사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약사로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그 틀 안에서는 전혀 얻을 수 없는 정보였어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경로 좀 대체의학이나 뭐 비타민 메가요법이나 이런 거를 두루두루 다 섭렵을 하고 그런 거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투약을 해보고 했을 때 얻어낸 결과물이죠. 그냥 약사나 의사라고 해서 이런 것을 다 아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 방송 열심히 보시면 여러분 자신의 건강 관리를 하는데 아마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메가3가 뭔지는 다 아시죠? 깊은 바다의 그 물고기에 많이 들어있는 기름이잖아요. 푸른 생선, 등푸른 생선에만 이 기름이 많은 걸로 알고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밥상에서 자주 만나는 뭐 조기 같은 생선 있잖아요. 조기, 우럭 이런 거 매운탕 혹시 끓여 보셨어요? 그 매운탕 끓이면요, 그 많은 기름이 어디서 나와요? 그 우럭이나 조기 같은 것은 흰살 생선이잖아요. 흰살 생선이라고 해도 그 속에 굉장히 많은 기름이 들어있는데요. 그 기름이 바로 오메가3예요. 그런데 이 오메가3는 쉽게 산화되기 때문에 깊은 물 속에 있는 고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 육지에 있는 육상 동물이나 아니면은 그 식물에는요, 오메가3가 잘 없어요. 그나마 있는 게 뭐 들깨 같은 거에 있다고 하는데, 들깨는 껍질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 단단한 껍질 속에 들어있어야 이 오메가3가 오메가3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공기로 나오는 순간 어떤 다른 추가적인 자극이 없어도 이 기름은 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 뭐 이렇게 싱싱한 생선 이런 거 먹어서 섭취 이건 불가능하고요.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메가3를 이제 성분으로 보면 DHA, EPA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려운 말로. DHA는
뇌 영양제로 알려져 있고요. EPA는 우리 피의 흐름을 좋게 하는 걸로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하면 그렇게 되지만 그냥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쓰시면 돼요. DHA, EPA가 어떤 그 오메가3 제품이든지 적절하게 섞여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거는 앞에 RTG라는 그 용어가 문자가 붙어 있는 거, 영어로 RTG라고 붙어 있는 것이 좋은 이유는요, 이게 순도가 높으면서 흡수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있는 오메가3는 순도는 떨어지는데 흡수율은 높거든요. 그렇지만 또 이게 금방 산패돼 버리니까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는 섭취가 불가능하다 했잖아요. 들기름 같은 것도 들깨 그것을 깨뜨려서 기름을 만드는데요. 그 깨에서 기름을 만들고 어쩌고 하는 그 순간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파괴돼 버리고요. 그리고 들깨 정말 많이 먹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정말로 염증을 없애고 피를 맑게 할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소화기관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들깨를 많이 먹어야 되니까 현실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메가3 제품은 앞에 RTG가 붙어 있는 제품이 좋고요. 제가 이제 오메가3 제품을 한 지금 3종류를 저희 진약사몰에 출시를 해 놓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게 클린 RTG 오메가3. 제가 여기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앞에 클린 RTG 오메가3인데요. 제가 이 제품도 굉장히 귀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뭐 약을 광고하는 것 같지만 그런 욕을 먹어도 제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게요.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보다도 한 40% 정도 제가 가격을 다운시켰어요. 그분들 뭐 제품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그 정도로 좋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잠깐 몇 달 먹고 말 게 아니라 거의 평생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그러면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잖아요. 이 클린 RTG는 앞에 클린이라는 말이 깨끗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깨끗한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메가3가 생선 기름이라서 비린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싫어가지고 식물성 오메가3도 있잖아요. 제 제품 또 하나는 식물성 오메가3가 있는데요. 그 식물성 오메가3랑 이 제품을 비교했을 때 얘가 오히려 더 깨끗하다는 느낌이 들 만큼 이렇게 씹었을 때 씹어 먹을 수 있는 오메가3 무슨 어린이용 오메가3 빼고는 사실 그런 게 없는데 여러분 이거 씹어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직원들 저랑 우리 가족들 다 먹어봤는데 와 정말 괜찮은 거예요. 약간 화한 그런 민트 맛이 나요. 그리고 비린 맛이 거의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되고요. 또 이 제품의 제일 큰 우리가 실제로 먹어봤을 때 나타나는 장점이요. 정말 피부가 좋아져요. 바로 본래 오메가3가 이렇게 혈관을 좋게 하잖아요. 그리고 피부를 좋게 하죠, 당연히. 그리고 뭐 위장병, 속이 쓰릴 때 오메가3를 먹으면 좋아진다라는 거 제가 저희 딸한테 처음 들었는데요. 제가 먹어보니까 엄마 이거 속 쓰림에 그냥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는 정보라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오메가3 RTG 오메가3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흡수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보통 오메가3 소화가 안 돼서 못 먹는다는 분이요. RTG 오메가3는 먹을 수 있어요. 이 RTG 오메가3는, 그래요. 여러분 따로 소화 효소제를 같이 먹지 않아도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생선은 기름기 많은 생선 좀 많이 먹으면 속이 좀 힘들거든요. 저도 소화력이 약해서 힘든데 이 RTG 오메가3는 하루에 3개 정도 제가 권장하고요. 그중에 이 클린은 특히나 이거 피부를 매끄럽게 하기 때문에 여드름 치료에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아토피에도 좋겠죠. 이거를 용량을 좀 늘려가지고 하루에 3개. 저는 오메가3를 좀 많이 먹게 하려고요. 오메가3 안에 비타민 D를 뺐어요.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꼭 필요한 비타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몸속에 축적되는 거 생각하고 과잉증을 체크해가면서 먹어야 되는 비타민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메가3에다가 비타민 D를 넣어 놓으면 얘를 하루에 3알씩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비타민 D가 축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비타민 D를 뺐고요. 얘를 하루에 한 3개 정도 먹으면
젊은 친구들 그 여드름 얼마나 괴로워요. 나이 먹어서 뭐 30, 40이 넘어서도 여드름, 종기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뭐 식생활 주의도 좀 하시면 좋겠죠. 너무 단 거, 과자, 그 다음에 술, 담배 이런 거는 당연히 해로운데요. 이런 거를 뭐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얘를 먹으면 더 좋고, 혹시 똑같은 상황에서라도 이 오메가3를 좀 고용량으로 먹어보세요. 여러분 몸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가장 겉에 이 피부까지 걸쳐지는 거의 모든 영역의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오메가3의 효과를 좀 더 높이는 게 이제 제가 비타민 B하고 C를 말씀드리는데요. 비타민 B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비타민 B는 B1번부터 12번까지 있잖아요. 중간에 몇 번 빠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요. 이 비타민 B의 가장 큰 이렇게 탁월성 하나가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준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어도 왜 덩치가 커도 이상하게 덩치값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덩치가 크고 이게 체격이 좋은데도 쉽게 지치고 맨날 땀 흘리고 헉헉거리고 그런 사람들, 아침에 커피 안 마시면 눈이 안 떠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비타민 B를 먹으면 눈이 떠지거든요. 여러분 피로회복제의 대명사가 이 비타민 B예요. 특히 B1번이 마늘 주사라고 하는 것의 주 성분인데요. 비타민 B1번 이거를 뭐 활성형으로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고가의 비타민 제품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많이 있거든요. 비타민 B1번이 가장 뭐 이렇게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사실은 1번부터 12번까지 이 비타민 B가 시리즈로 있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 하나하나가 각각의 효과를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비타민 B1은 에너지를 준다. 뭐 B2는 기름독을 없앤다. 뭐 B3도 기름독을 없앤다. 뭐 B5는 스트레스를 없앤다. B6는 통증을 뭐 완화시킨다. 뭐 생리전 증후군 짜증나는데 좋다. 뭐 그런 말이 있지만 또 B7번은 뭐 모발 영양제, 피부 영양제. B7번을 비오틴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뭐 피부, 손톱, 모발 영양제라고 하는데요. 이 B는 하나하나를 따로 떼는 것보다 그냥 묶어서. 그래서 제 제품은 1번부터 12번까지 다 고용량으로 100단위를 넣어 놓았어요. 제게 지금 B가 제 몰에 들어가 보면 이 지금 앞에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얼른 안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색깔이 초록색이죠. 이게 이렇게 메가비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메가비 이것도 제 이름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진정주 비타민 B 이거는 이렇게 최근에 포장을 좀 새롭게 바꿔가지고 이런 색깔인데요. 예전이랑 좀 포장 색깔을 바꿔봤어요. 이거 두 가지 다가 B100이에요. B 다음에 100이라는 숫자를 딱 붙여서 쓰는 거를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그렇게 못 쓰게 해가지고요. 참 이렇게 표현이 어려운데 제 이름으로 된 비타민이 제 몰에서 B10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해외 직구로 비타민 B100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솔가 B100 뭐 이런 거 굉장히 가격도 싸고 그런 거 드시는 분들도 제가 좋다고 해요. 제 제품만 좋겠어요. 저도 미국 제품을 좀 많이 벤치마킹을 했어요. 네, 이 비타민 B가 보면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뭔지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 비타민 B는 아미노산 혼합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좀 들어있는 건데 표시 성분으로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거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형제로 혼합물, 아미노산 혼합물을 좀 넣었는데 그러면 정말 미량 아니야? 미량이죠, 당연히. 그런데 그 미량이 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비타민 B를 종전에 제가 쓰던 신일제약의 맥스케어보다 더 낫다라고 제가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는 하여튼 아미노산 혼합물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반짝 효과가 조금 더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이 아미노산 혼합물이 굉장히 미량이라서 심지어 콩팥이 아주 나쁜 사람들 아니면 또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도 쓸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거 하루에 한 알, 많게는 하루 2알까지 쓸 수 있는데요. 아침에 한 알, 점심에 한 알, 저녁에는 안 먹어요. 이거를 쓰면 얘가 기름독을 빼주는 탁월한 작용이 있어요. 기름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작용을 이 비타민 B가 조효소로 하는 거예요. 보효소라고 하기도 하고 조효소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몸에 그 에너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먹은 음식이 힘이 되게 만드는,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생화학 그 반응이 있잖아요. 그 반응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이 비타민 B거든요. 이게 들어가면 기름이 깨끗하게 그러니까 깨끗하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 몸에서 대사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찌꺼기가 남지 않아서 기름독이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특히나 B2번하고 B3번이 그 효과가 탁월한데요. 또 B2번이나 B3번도 다른 비타민들과 같이 엮어져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1번부터 12번까지 다 100단위로 들어있는, 그리고 제가 비타민 B12번 또 비타민 B9번, 그리고 비타민 B7번, 7번이 비오틴이잖아요. 이 세 가지는 500단위를 넣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B100, 어떤 몇 가지는 B500으로 들어있는, 이게 상당히 효과를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격이 싸서 또 여러분들한테 아주 효자 노릇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메가비는 뭐냐? 메가비는 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비타민 B에 또 이상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특이 체질이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미노산 혼합물이 들어있지 않고요. 그 대신에 여기는 비타민 C가 소량 더 들어있어요. 비타민 C는 물론 여기 들어있는 소량으로는 부족하고요. 소용이 없고, 비타민 C는 저는 하루에 한 6,000ml에서 1만 ml, 그러니까 1,000ml짜리로 보았을 때 6알에서 10알 정도 먹는 거를 제가 권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긴 하는데, 굳이 차이점을 얘기를 하자면 얘는 아미노산 혼합물이 들었고, 이거는 아미노산 혼합물에 예민한 사람들, 특이 체질인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미노산 혼합물을 뺀 대신에 비타민 C를 소량 넣어 두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둘 다 병에 들어있고요. 여러분들 평생 먹는 염증 치료제, 그리고 에너지를 주는 마늘 주사가 필요 없는 그런 비타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한테 먹이잖아요. 집중력이 좋아지고 키가 커요. 정말 키가 커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카스를 그 티슈에다가 좀 묻혀가지고 그걸로 나뭇잎을 닦아준대요. 그러면 나뭇잎이 광이 난대요. 또 그 바카스를 이렇게 화단에다가 이렇게 거름으로 먹다 남은 바카스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좋은 그 거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카스 안에 비타민 B 들어있거든요. 약간 노르스름한 액체잖아요. 그 안에 뭐 타우린이라는 아미노산도 들었지만, 사람들은 바카스 하면 카페인만 막 생각하시더라고요. 물론 카페인도 들어있어요. 하지만 요즘에 하도 카페인이 들어있는 그 과자나 음료나 뭐 커피가 많아가지고요. 바카스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애교 수준이에요. 한 병에 30ml 들어있는데요. 30ml 이렇게 많이 걱정하실 정도 아니고 하루 한 병 정도라면 저는 바카스도 과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바카스 이야기를 하는 이유, 이 비타민 B가 식물이나 동물에게도 훌륭한 영양제가 되더라. 그러니 이 100단위를 사람이 먹으면 얼마나 잘 크겠냐. 이게 좋은 에너지원이니까, 그러니까 에너지원, 칼로리를 정말로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그런 거니까 이거 자체를 에너지원으로 생각해도 될 정도예요. 하여튼 여러분 몸속에 기름독이 쌓이는 것, 이 여드름, 정말 끊어버리고 싶은 이 여드름 기름독을 빼주는 굉장히 좋은 치료제가 이 비타민 B라는 거. 그리고 전신에 이유 없는 그런 통증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통증에 비타민 B는 필수고요. 또 이거를 여러분들 진통제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엄청나게 통증이 심한 사람이 갑자기 진통제를 끊고 얘만 먹는다,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얘가 효과 없더라, 그런 얘기는 좀 너무 많이 간 거고요.
그렇죠. 너무 심하게 간 거죠. 진통제는 진통제대로 그동안 진통제 의지해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끊는 것은 우리 몸에도 너무 큰 고통이거든요. 그런 거 먹으면서 얘를 추가적으로 먹다가 차츰 이제 효과 보게 되면 그때 진통제를 하나라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정말로 염증이 심한 사람들은 생기산을 먹어야 되겠죠. 제가 만든 약 생기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기산도 진통제를 쓰던 사람이 진통제를 딱 끊고 생기산으로 갈아탈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생기산과 진통제를 같이 쓰다가 생기산이 늘어나면서 생기산을 제대로 먹고 그러니까 달수가 늘어나면서 진통제를 차츰차츰 줄여서 끊게 되는 거죠. 이거를 참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타민C 같이 먹으면요. 비타민C가 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예방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비타민C가 어찌하든지 몸속에서 효과가 길게 가는 그런 거를 막 강조를 하시는데요. 그거 자체가 비타민C의 그 효과가 있는 메커니즘이랑 맞지 않는 약간 궤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비타민C는 금방 파괴되잖아요. 금방 산화되잖아요. 비타민C 자체가 파괴되고 산화되면서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파괴되지 않고 오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우리 몸을 보호하는 효과는 떨어진다라는 그 공식이 성립해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C는 금방 파괴되기도 하고 금방 몸속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 것을 몸에 주입시켜 줘야 된다. 그래서 한 서너 시간마다 계속 비타민C를 새 것으로 몸에 넣어주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복용해야 되는 것도 밤새도록 비타민C 다 소진됐잖아요.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비타민C를 공복도 괜찮거든요. 식후에 한 일주일 정도만 식후에 먹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 몸이 비타민C를 낯설어 하지 않아요. 생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공복에 비타민C를 먹어도 오히려 위장조차도 더 살아난다라는 거, 그런 거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아침에 조깅도 가능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그 운동이 우리 몸을 더 많이 산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더 빨리 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 운동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는데요. 그때 그 아침 운동을 정말로 좋은 효과로만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비법, 아침에 눈 뜨자마자 비타민C를 먹는 거예요. 비타민C와 또 괜찮은 사람들은 이 B까지 같이 가볍게 먹고 나서 이제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운동의 효과는 효과대로 보면서 여러분의 피부, 장기, 근육, 또 이런 그 피부 탄력 이런 거 다 같이 덤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